네, UI, UX에 대한 개념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UI, UX는 우리가 다루는 범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UI, UX. 그래서 맨날 UI, UX 개발하네, 뭐 UI, UX가 어떠네, UI가 좋네, 후지네, 뭐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페이스, 뭐 유저 인터페이스, 뭐 그런 말은 아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브라우저 화면하고 상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 했는데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화면 자체가 그게 UI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인포메이션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거죠. 잘 보여야 되고 필요한 정보가 탁탁 노출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좀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물론 파악을 할 때 그걸 생각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 개념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인간은 의미적인 걸 굉장히 찾는 두뇌를 원래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 TV 무슨 프로에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무슨 다큐멘터리성 프로그램이었는데 제목은 딱 생각이 안 나네.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두 부류를 시켰는데 한 부류는 그냥 빈 공간 사무실에 딱 들어서 책상도 없고 그냥 간이 의자만 딱 놓고 가운데 이렇게 통이 하나 있고요. 옆에 종이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흰 종이가 쫙 쌓여 있고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뭐 하루에 일당을 뭐 15만 원이니까 많이 준 거예요. 많이. 그리고 종이를 찢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얇게 찍 찢어서 버리고 찍 찢어서 거기다가 하루 종일 그걸 찢어가지고 놓는 아르바이트를 시켰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계속 아르바이트를 할지 안 할지를 계속 갱신을 했대요. 그리고 한쪽 부류는 뭔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퍼즐 맞히듯이 의미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이제 뭐 작업을 시키는 그런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래서 양쪽 부류를 계속 실험을 했는데 한 달까지 간 학생의 퍼센트 비율을 딱 비교했는데 이쪽은 50% 이상 돈만 보고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지. 그냥 하루 종일 이걸 찍고 있는 일 자체가. 그러니까 옆에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서 뭔가 이렇게 머리를 좀 써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뭔가 찾는 그런 일을 시킨 부류는 끝까지 간율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딱 인간의 두뇌는 의미를 찾는 거에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HTML 이제 언어를 조금 시작을 했는데 그 언어는 브라우저하고 하는데 그걸 왜 하냐는 거지. 그 말을 굳이 왜 그쪽하고 얘기를 하냐는 거지. 갑자기 내가 어느 날, 저 프랑스어 배울래요. 막 이러는 거죠. 프랑스어 왜 배우는데? 그러면 프랑스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왜 얘기하는데? 프랑스 사람하고 주변에 프랑스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다 도시 만나게? 그 사람 한국말 잘하는데? 막 이러면서,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냥 전 프랑스어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유학할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계속 왜를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왜 그 말을 하고 왜 그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우저하고 얘기할 때는요. 왜라는 의문을 계속 던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구현하려고 해요. 페이지에 이런 목적의 사이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하면은 UI 구성도를 본인이 그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왜 배치를 이렇게 했으며 나는 웹페이지에서 이런 모양으로 UI, UX를 만들겠습니다. 또는 만들어진 거를 분석해서 이 UI는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이 좀 속에서 발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를 가시면 웹 기획이나 웹 설계 파트가 아닐지라도 팀장님들이 여러분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의견을 물어봐요. 자, 이거 지금 설계 도면에 거의 80, 90% 나온 건데 화면에 탁 띄워놓고 얘기를 해요. 뭐 여기에서 뭐 좀 검토 내가 해보라고 미리 보내드렸죠. 뭐 의견 좀 얘기는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UI, UX 전문가 아닌데? 아니거든요. 회사 가면 너만 전문가고 나는 그 분야 아니고 아니에요. 이 구현 파트에서는 같이 의견을 공유를 해요. 백단 개발자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았다가 한마디 다리 달달달달 떨고 있다가 한마디 해요. 저거 이상한데요? 뭐 이렇게 좀 비전문가처럼 얘기하더라도 의견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은 왜? 거기가 왜 안 좋은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의사소통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UI, UX 여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는 얘기가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UI, UX, 인터페이스 이런 말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조금 진행해 봅니다. 네. UI, UX. UI라는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그 뭐 영어 단어는 뭐 씌워 놓더라도 뭐 UI라는 게 이제 등장한 지는 뭐 빌 모그리지 해가지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성 연구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1980년대부터 중반부터 HC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를 중심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여기서 UI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인 거예요. 1980년대니까. 굉장히 최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 전이긴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볼 때 그 많은 시간들 속에 1980년대라면 거의 2000년에 이제 20년만 있으면 2000년인데 네, 굉장히 늦게 논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IT 계통의 일을 만들어줬던 일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잡스가 이 제록스의 연구소에서 그 산업용 컴퓨터 UI 개인용 컴퓨터를 적용해서 애플 컴퓨터 OS를 만든 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원래는 이 도스에서 이렇게 그 따라 만들었잖아. 그죠? 그 빌 게이츠. 근데 그 저 뭐예요? 굉장히 마케팅력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해서 더 그 많이 썼을 뿐이지 사실은 원본은 사실은 잡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UI들 저희는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UI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나 UI가 있지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UI가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키는 거지? 여기에 뭐 그려져 있네? 이게 UI구나.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쓸 때 접하는 면이 UI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컴퓨터 혹시 써보셨어요? 검정 화면에? 탁 이렇게 치는 거. 명령어 막 입력해서 탁. 예전에 이제 컴퓨터를 아주 초반에 예전에 써보신 분들은 도스 프로그램이라고 써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명령어를 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 치면 게임도 돼요. 그러니까 그 게임 하려고 그렇게 명령어들을 외웠었어. 무슨 게임 탁 집어넣고 부팅 시키고 디스켓, 프로피 디스켓 그 끼워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CLI 인터페이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CLI라고 얘기를 해요. 명령어 단위로 입력을 하면은 실행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터페이스는 글자 치는 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검정 화면에 하얀 글씨가 따다다닥 쳐지는 그런 게 인터페이스가 돼 있고 이게 이제 획기적인 게 GUI가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웹 디자인이 생기고 UI, UX의 현재 개념들이 이렇게 다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환경을 기반으로 마우스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한 혁신이었죠. 뭐 화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종이를 옮기고 뭐 이렇게 뭐 책을 옮기고 하면서 갖다 놓고 쓰고 이런 비슷한 느낌을 화면 안에다 구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지금 더 진행돼서 나온 것들인데 Natural User Interface,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기기를 조작한다. 그죠? 요즘 방송 보다가 저는 집에 그런 게 없어요. 지니 우울해 음악 틀어줘. 음악이 진진진진 나오니까 다른 거 틀어줘. 계속 그러죠. 꺼버려 막 이러고. 그리고 뭐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말로 많이 하는데 그 여기에다 센서를 위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박수 한번 치면 불 켜지고 여기 2번 치면 꺼지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불이 켜져 있더래요. 자다가 이렇게 잠꼬대를 한 거지. 뭐 그런 오작동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일반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붙기 과정에 보면은요 3월 인터넷 과정이 있어요. 근데 3월 인터넷 과정에 가끔 아주 많이는 없는데
전문가가 별로 없대요. 사물 인터넷을 가르칠 전문가가 별로 없대요. 그리고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를 할 만큼 그렇게 인력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요즘 뭐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저는 집에서 썼던 사물 인터넷 기기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옛날에 애들 어렸을 때 TV를 켰다가 껐다가 할 때 거기 플러그에다가 사물 인터넷을 그 U+인가 그거 쓰는데 주더라고요. 돈 얼마 더 내면 쓸 수 있대. 그래서 인터넷 어플에서 이렇게 그 전기 끊었다가 연결했다가 하는 거 했었어요. 사물 인터넷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GUI가 없어지진 않는 거죠. GUI는 그대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기기들이 더 발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말해서 유래된 거고, 이 UI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사용성이에요. 사용성. 네. 쓰기 편하니? 이거예요. 유저 인터페이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문고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열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문고리를 정말 멋있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확 돌아가면서. 그래가지고 탁 손에 걸리면 굉장히 착착 감기면서 잘 돌아가는데 문고리를 아래쪽에다 달아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래쪽에다. 문 열 때마다 사람들이 구부려요. 사람들이 다 구부리고 하니까 허리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 그래서 너무 높이 달았어. 그러니까, 키가 좀 안 되는 분도 있는데요. 사용성이 불편한 거죠. 문고리는 되게 멋있는데,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너무 사용성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UI가 좋다, 나쁘다는 모양이 멋있다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좀 착각하기 쉬운 게 그거예요. 굉장히 그래픽이 멋있네. 공 많이 들었겠네. 방금 뜬 거죠? 여기 누르는 게 있나? 네. 또 소리 안 나는데 화면만 나올 뻔했네. 아, 이거 F11 이거 눌러줬나? 어머, 이거 빠져나와졌는데? 잠깐만요. 네. 기록은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UI라는 게 이제 사용성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느끼는 걸 각각 다 틀리겠지만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도 테스트할 때 에러 나는지 안 나는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용성 검사들을 해요. 이게 써보니까 어떠세요? 그 전에 이거 나온 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참 우리 어플 중에 주문 배달 어플이 지금은 일반적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한참 떴을 때 배달 앱들이 한참 떴을 때 배달 앱 민족인가 그쪽이 TV 한번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랑 저기랑 어디 두 군데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앱을 여기 만들 때 모바일 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약간 취향이 10대 취향의 느낌으로 만들었어. 근데 아니 사용자들은 굉장히 폭이 넓은데 왜 UI가 이렇게 애들스럽습니까? 라고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UI 분석을, UI UX 분석을 하신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주문을 누가 할까요? 10명이 모였는데 주문한 사람 해. 막내가죠? 그걸 조사를 해본 거야. 나이대가 어떤 사람들이 주문을 제일 많이 하나. 그랬더니 10대에 딱 걸렸대요. 10대 중후반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타겟을 해서 어플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도 직관적이고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사용성이 편리할 수 있다는 대상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UI라는 게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UI를 평가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 그냥 써봤어. 이렇게 써봤더니 이거 제품 UI가 이렇게 생겼네. 써봤더니 난 편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만질 때마다 이렇게 켜지는 거야. 왜 만질 때마다 켜지지? 불편해. 사람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느끼는 게 하고 자기 기준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것이냐는 게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앞에서부터 보시면요. 용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이성. 그러니까 이제 용이성이 좋다는 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빨리 배울 수 있다. 뭐 아이폰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폰이 아이들 폰이라면서요, 원래. 4살짜리가 아빠 메일을 막 보내고 있고, 네. 유튜브를 켜가지고 원하는 거를 막 보고 있고, 4살짜리가 TV에 나왔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죠. 네. 이게 굉장히 빨리 익혀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배운 적도 없어. 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안 가르쳐줬는데 그냥 혼자 막 하는 거야. 그게 봐요. 눌러봤더니 이런 거네. 이렇게 하는 거죠. 4살짜리가 그런 거네. 이러고 이제 누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용이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네, 쉽게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설명서를 주지 않더라도 이게 이건 것 같은데 해봤더니 그거야. 그러면 UI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 평가가. 그다음에 두 번째, 효율성. 이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좀 더 수준 높은 그 사용 방법이 계속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 수준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좀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쉽게 배울 수 있어요. 포토샵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능숙한 사용자들은 포토샵에 아주 뭐 필터 기능이나 뭐 여러 가지 합성 기능들을 막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멋있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고도의 숙련된 사용자들이 그 사용을 할 때 그게 잘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런 거 갖다가 효율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효율성. 그래서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UI가 좋은 거예요. 네, 좋다 나쁘다 평가할 때. 그리고 기억성. 자, 이거를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요. 오랜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또 봤더니 또 공부해야 돼. 잊어버렸어 다. 그 시스템은 좋지 않은 거예요. 또 공부해서 익혀서 옛날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만지니까 또 힘드네. 뭐 어디 회사 갔더니 결제 시스템이 그러더라고.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또 오랜만에 출장 갔다가 결제 시스템 안 쓰다가 이제 뭐 쉬다가 왔는데 또 공부를 또 하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꼭 자전거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전거. 자, 10년 만에 연애를 하다 보니까 10년 만에 자전거를 타게 됐어요. 우리 자기 자전거 탈 줄 알지? 나 탈 줄 알아. 너무 오래됐는데 근데 딱 타봤더니 타져요. 그죠? 자전거를 탔던 그 중심 감각이 손에 아직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그대로 살아나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기억성. 기억성이 좋으면 써봤는데 그거 되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라는 그 기억이 잘 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UI가 좋은 시스템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성이란 말이 그 다음에 있어요. 오류성. 오류성은 오류율이 당연히 낮아야지 좋은 거고요. 만약에 실수를 했어.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에러가 딱 나면 시스템에서 이렇게 빨간 글자가 쫙 뿌려지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럼 사용자가 깜짝 놀라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하나 클릭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빨간 글씨가 뒤집어 썼어. 완전. 그럼 어떡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에러가 딱 났을 때 프로그래머가 에러를 요만한 예쁜 창으로 탁 띄워주는 거야. 막 사슴도 뛰어다니고 막 풀 모양도 있고 이러면서 글씨가 가운데 잠깐 에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른 페이지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메시지를 탁 띄워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웹마스터에게 연락하세요.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웹마스터가 누군지 나는 어떻게 알아?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오류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또 쉽게 복구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째는 만족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족성. 너 만족하니? 이 되게 중요하죠. 뭘 사줬어. 먹을 걸 먹였어. 또는 뭐 그런 거잖아요. 너 오랜만에 나 뷔페 가서 먹어. 그래서 뷔페 가서 먹었는데 만족하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음식이 다 내가 원하는 음식 하나도 없어. 뭐 오래된 음식 같아. 다 막 짜고 싱겁고 그래. 막 이렇게 하면은 만족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UI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 즐겁게 사용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즐겁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마우스 이렇게 올라가면 버튼이 이렇게 확 움직인다든가 뭐 이렇게 탁 하면 등장을 쫙 했다가 글씨가 따다다닥 떨어지게 한다든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거 하려면 코딩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냥 글씨 나와 있게 하지 페이지 탁 들어오면 글씨가 있으면 되지 어차피 보여줄 건데 그죠?
근데 딱 들어왔더니 하얀 화면이 갑자기 촥 글씨가 들어오면서 하나씩 또 글씨가 또 하나씩 펼쳐져 한 줄씩 탁탁 펼쳐지고 뭐가 나오고 막 이래요. 마우스 올라가니까 막 돌고 난리를 치고 막 왜 이래요? 재밌으라고, 기억에 남으라고, 즐겁게 쓰라고 정보를 싹싹싹싹 보여주니까 아 이게 더 잘 들어오네. 그리고 이렇게 액션이 너무 재밌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정보를 보는 즐거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페이지 분석 설계 하시고 1차 포트폴리오 할 때 뭐 크로스오버 디자인을 하든 아니면 그 사이트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든 어쨌든 그 사이트를 구현하실 때 거기에 있는 기능들을 분석해서 보시면 재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하냐? UI의 점수, 평가 기준의 점수를 높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쓸데없이 막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UI 얘기가 나오면 꼭 UX 얘기가 나와요. 이 UI, UX에서 꼭 같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UX가 뭐냐? 아주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단적인 예만 또 아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네이버는 뭐 맨날 보는 네이버 뭐 지겹다 네이버지만 여기 네이버의 로그인이 지금은 이제 이게 여기에다 바로 빵꾸를 뚫어놓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 보안상 문제를 별로 제기를 안 했었는데 여기에 바로 로그인을 했을 때 보안 페이지 등등의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따로 이제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는 게 이쪽에 오른쪽에 계속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얘가 왼쪽에 있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 왼쪽 본 적 있어요? 왼쪽에 있었어요. 네이버가 왼쪽에 딱. 다음도 왼쪽에 있네? 우리도 왼쪽. 다 왼쪽에 있었어요. 왜 왼쪽에 있었을까요? UI 디자인.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비싼 분들이에요. 제가 코리아닷컴이라는 데도 네이버 못지않게 아주 빵빵한 회사였거든요. 이제 없었어요, 지금은요. 코리아닷컴에서 제가 이제 거기 파트로 들어가서 있는 회사였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회의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긴 프로그래머도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점심때쯤에 이제 회의를 갔는데 한 분이 그 좀 머리도 막 뿌시시하고 뭐 약간 잠바 비슷한 옷을 막 늘어뜨리고 이러면서 피곤해서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의하다가 이렇게 창으로 보이길래 이렇게 프로그래머 오네? 그래가지고 거기 담당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프로그래머세요? 그랬더니 프로그래머래요. 근데 어제도 야근하고 불쌍해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 불쌍한 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쌍하지 않아요? 그때 연봉 세게 받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연봉 얼마나 받는데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그랬더니 연봉을 거의 뭐 1억 가까이 받는데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1억 가까이 받아. 나도 여기 한번 취업 한번 해야겠다. 그랬는데 뭐 하여튼간 그 프로그램은 딱 들어오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20분 정도 명상을 한대요. 하고 있다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여기에 올려놓고 막 미친 듯이 일을 시작한대요. 몰라요. 근데 거기서 해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이제 UI, UX 디자인 설계하시는 분들도 되게 박사 몇 개 따고 뭐 이런 분들이겠지. 뭐 그런 큰 회사에서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설계를 딱 해가지고 페이지를 탁 런칭을 했어. 근데 이거 로그인이 왼쪽에 있었어요.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자기들은 주장을 해서 만든 거겠죠. 왜? 글을 어디서부터 읽어요, 사람이? 왼쪽부터 읽죠. 그래서 이렇게 시선이 가니까 여기에 로그인이 있는 게 맞다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UI를 처음에 딱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쓰는 걸 계속 썼어요. 뭐 불편하다는 얘기가 막 올라오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정확하게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UI, UX 평가인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가를 쫙 하게끔 계속 써보고 그 질문지에 계속 체크를 하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다 로그인 이쪽에다 가려면 많이 불편해요라는데 많이 가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많이 가야 되지? 이쪽으로 많이 가야 된대. 여기는 별로 안 가도 되는데. 무슨 얘기지? 자,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쓰는 사람이 많죠? 물론 왼손도 있지만 오른손 쓰는 분들이 많은데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딱 짚게 되면요. 요게 중앙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대요.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을 때. 그래서 잡았다가 로그인해야지 하고 여기를 누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UX 분석을 통해서 계속 유저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UI가 이론상은 여기가 맞는데 이쪽이 편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른쪽으로 네이버가 바꾸니까 다음이 오른쪽으로 바꿨어 네이버가. 그래가지고 걔네도 오른쪽으로 바꾸고 뭐 어느 회사도 오른쪽으로 바꾸고 다 오른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따라 왜냐면 잘 나가는 회사 따라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바로 UX라는 거죠. 유저 익스피리언스 경험치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용성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지만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이 얘기는 그거예요. 가치.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데 있는데 계속 UI는 주장을 똑같이 하는 거죠. 분석 결과 여기 이게 맞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디자인 요소가 대두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경험, 익스피리언스란 말이 들어가서 UX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사용자가 이제 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이렇게. 사용자가 이제 이 써봐야지. 이 물건 써봐야지. 뭐 이렇게 이런 거 샀어 새로. 써봐야지.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먹을 수가 없네. 내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건가? 내가 빨았는데 안 빨려. 완전히 펴야 되는 거야?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기대하고 너무 이쁘다 이뻐서 샀는데 그래가지고 경험을 하고 있어. 내가 이걸 경험해봤더니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 물통을 산 지가 몇 달 됐거든요. 빨기가 너무 힘들어요. 애기들은 빠는 힘이 쭉 잘 빠는데 나이 드니까 이게 빨기가 힘들어. 빠는데 안 빨려서.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실망이야. 사용자 경험하겠죠? 사용자 반성이라는 건 그거예요. 다 좋은데 잘 안 빨려요. 잘 빨리게 해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 머리 이제 고쳐야 되겠죠? 이게 잘 빨리게 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신제품이 또 나오겠지. 그걸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UX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전에 이제 UX가 이런 게 뭐 UI적으로 이게 맞아요 했다가 이렇게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바꿔주는 UX를 개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UI, UX라는 거를 그 사용성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경험치에 의해서 UI가 수정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패턴적인 거를 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UI 평가 같은 것들을 이제 사이트 분석을 이제 할 거예요, 많이.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통해서 UI, UX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 개념 얘기를 좀 드렸어요, 저 시간에.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요 자료는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료 공유는 하고 교시는 여기까지만 일단 진행할게요.